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모 원장의 신바람 강의 넷장으로 삽시다. 제 9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흐름을 보면 변해야 산다. 새로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이제 자극이 굉장히 많고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딴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여러 사회적인 갈등이랄지 정치적인 불안이랄지 또는 주위 강대국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많이 이제 우리 국민이나 개인이나 전부 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사실 여기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러면은 뇌를 성숙시키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변화를 잘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계 문명이랄지 경제적인 문명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문명이나 선진 의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지. 과거에 있었던 버릇대로, 생각대로만 그렇게 무기력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무력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동시에 변화를 쉽게 만드는 것을 그런 환경을 우리 자체가 노력을 좀 해서 즐겁게 동기부여를 부여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기부여라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의욕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일할 기분이 나고 좀 흥겹고, 공부를 싫어서 공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육에 해가 되는 거죠. 성인에서도 무슨 자기 직업을 한다든가 직업 활동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야지 자아 자부심도 올라가고 내적인 그런 상태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의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랄지 노하우, 뇌가 어떤 성질이 있으면 우리는 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뇌가 이게 녹초가 된다고 기능을 잘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학적인, 심리학적인, 정신학적인 그런 이제 노하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탕 지식을 많이 알수록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동기부여에서는 강의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런 걸 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NLP라고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 이게 신경 또 말하는 걸 링구이스틱, 단어랄지 언어랄지 언어 프로그램,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소리인데,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변하기도 쉽고 자신의
생각 능력도 많이 확장되고 깊이가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요령이나 방법을 좀 아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기 직업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기왕에 1시간 하는 거, 뭐 어떤 경우는 2시간, 10시간 해도 뭐 30분 정도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즐거워서 몰입을 하고, 그런 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습관제대로 대로 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인 생활 태도고 생각 태도입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기분 좋아서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강의하는 것은 뇌짱으로 삽시다. 뇌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육성하고 방법을 터득해서 생각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잘하고, 또 성과도 잘 내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조금만 성장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제 인생이란 것이 조그마한 것부터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그런 행동, 뭐 소확행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기회를 많이 만들려면 이런 백그라운드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의에서는 변화시키면, 또는 변화를 하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변화를,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키면 공부가 즐겁다, 인생이 즐겁다. 공부하는 것이나 인생이나 결국은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이런 타이틀로 책을 펴낸 사람이 제임스 줄 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교수는 생물학자 또는 생화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대학생들한테 잘 공부를, 학습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는가에 대해서 그 뇌의 성질,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생물학자는 이게 동물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학생들한테 무슨 타이틀이 됐든지 강의를 잘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잘 그 강의를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그런 교수로 생각해서 책을 펴낸 건데, 아주 학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해야지 이제 학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또는 저하되면 학습이 아니잖아요. 학습은 목적은 뭐죠?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키고 넓히고 깊이가 있게 폭이 넓게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학습인데, 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변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모든 사는 보람이랄지 감정이랄지, 감정 컨트롤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변화를 시키면은, 또는 변화를 하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면은 인생이 즐겁다,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즐겁다, 그게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연구 데이터들 쭉 지난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난 강의 한두 강의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내가 다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94강 이번 강의의 타이틀은 신경 시냅스 연결.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게 어떻게 기억하고 학습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해부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세포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맞을수록 이제 기억이 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경 다발이 더 커지고 두툼해지는 거죠. 시냅스가 그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나 또는 학습은 이게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쉽고 붙잡을 수 있고 머리에 쉽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리학적인 형태를, 이미지를, 생각의 이미지를 그리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어떻게 붙잡아서 생각을 이어나갈 줄을 모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또 강의 연결돼서 나오는데, 항상 무슨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어떤 포맷이 있는 그것을 고리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연상으로 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기억을 자꾸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 연결할 수 있는 앵커, 그러니까 붙임하는 고리가 없으면은 기억이 잘 안 되고 연상이 잘 안 되고 생각의 프로세스가 바로 이렇게 나가지를 앞으로 과정이 순탄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그것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금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여튼 지난 강의에 조금 미진한 게 뭐냐면은 이 생물학자가 아마 학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학습은 변화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학습, 공부, 사업을 하면 이제 머리를 이제 자꾸 이제 고민을 한다든가, 국가나 뭐 사회에서나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연구 데이터를 잘 내느냐, 특허를 만드느냐,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갈 때는 어떻게 우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뇌를 잘 이용하고 변화를 쉽게 하는 그런 뭐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정립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우리가 세웠는데, 여튼 이제 그런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학습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쳤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이 교수가 많이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들은 아주 바로 이해가 빨리 되고 아주 잘 기억을 하고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먹는데, 어떤 학생들은 도대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떠냐? 그걸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뇌 속에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애를 해도, 예를 들어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고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생선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생선을 잘 먹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생선을 먹었다, 연애를 했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뇌 세포, 시냅스, 뇌 세포망의 성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지난 강의에 학습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 생각이나 변화의 폭이 넓어진다. 예, 그것을 잠깐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코가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전두엽, 그 앞에 있는 이제 대뇌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창조력이 나오고 기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분석을 하고 모든 뇌 중에서도 제일 늦게 발달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잘한다, 기획을 잘한다든가,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든가, 모든 이제 중요한 이제 공부를 잘한다든가, 창의력이 있다든가, 4차 산업에 이걸 발전시키니 더 좋다. 이게 제일 대뇌 피질 중에서도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상위층에 속한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봐서 모든 분야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런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총체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고. 뇌 세포들, 여기 있는 세포나 다 통틀어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역할을 할 때 이걸 다 도와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촉각을 많이 세워서 발달시킨다고 하면은 이쪽 뇌도 전부 다 관여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뇌나 전부 다 신경 다발에 연결돼 있어. 엄청나게 그냥 그 네트워킹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무슨 뭐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대뇌 피질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봅시다. 이쪽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코가 있고 여기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전두엽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쪽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앞쪽에는 이제 운동,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에 관여한 데가 여기가 있다고요. 이쪽 부분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추상적인 거랄지 또는 뭐 가설을 세운다든가 법칙을 만든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여기는 이제 통합 피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되게 담당을 하죠. 여기 운동에 관련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 앞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뭐나, 이 뒤쪽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험을 촉촉하는 이제 여기가 기억에 관련되는 것이 여기가 있단 말이죠. 뒤쪽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대뇌 피질하고 이게 조금 성질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온 몸에서 올라오는 이제 감각을 이제 관할하는 데가 이 정도 되죠.
이쪽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찰을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따져보고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이제 이 정도 뭐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장기 기억에 담당하는 건 이제 하마라는 그런 분야가 해마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편도체라고 감정센터가 있고, 이쪽에는 또 베이살 갱그리아라고 기초 구조가 여기 또 있고, 여기는 감정, 변형계와 같이 감정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는 장기 기억에 관여되는 거 되고, 여기는 단기 기억에 관여하는 거고, 이게 모든 것이 뇌의 부분마다 주로 하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은 조금씩 더 세밀하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 깊이 알 필요는 없고, 단지 제가 이제 학습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제 이 감각을 운동선수라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발전됐다든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청각을 관여하는 데가 여기 정도 됩니다. 청각. 언어를 담당하는 데가 이 정도 되고, 이제 언어는 이제 언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혀나 입 같은데 전부 다 근육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육이 분포되면 운동에 관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낸다든가 읽는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운동 피질에서 관장을 하고 목소리를 낸단 말이죠. 여기서 또 어린애들 이제 뭐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도 있고,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도 결국은 쓸 때는 손가락이나 머리에 있는 그 담당 대뇌피질하고 여기에 엄지손가락에 있는 근육이 있게 수축을 하고 운동을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 모든 이제 인간의 일상생활에 활동하는 게. 그래서 이쪽만 좀 우세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쪽에 감각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한다든가, 청각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랄지, 성찰을 잘한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측두엽에서 통합 분야가 있고, 후두엽에 이제 통합 그 시스템, 그게 또 있고, 그래서 이 뒤쪽에 우세한 사람은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앞에 전두엽 이런 데 세게 작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달리 취급이 되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균형 잡히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안배를 하고 교육은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허약하면 이쪽이 약해지고, 이쪽이 더 허약해지면 이쪽도 허약해지고, 이것이 강하면은 항상 이게 여기 능력이 또 발휘가 잘 되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이 감정센터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복잡하게 했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능동적인 학습, 이제 공부 같은 거, 사업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능동적인 학습,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되고 운동이 관계된다고 해서놓고, 여기 감각, 여기는 뭐 청각 언어 같은 데 관여하는 데가 이쪽에 여기가 있고, 여기 원래가 이제 시각이에요. 이게 눈에서 그 이미지랄지 영상이랄지 뭐 모든 것은 뒤쪽에서 관할합니다. 후반부에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판단력이나 좋은 이제 능동적 학습 능력, 배우는 능력이 좋아지려면은 감각도 엄청나게 발달을 돼야지 결국은 이어서 여기에 영향을 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인 그런 능력이 이란 것은 간단히 예를 들어 보세요. 감각의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서 낳았을 때부터 농화가 있단 말이에요. 농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학습이나 공부나 두뇌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선천적으로 백내장이 있다든가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 그러면 빨리 시력을 교정시켜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뇌의 발달이 저해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청각도 말하는 그런 농화랄지 이게 청각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청각이 안 좋으면 이제 고막 바깥에서 문제가 되고 이제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청각이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있는 청각 센터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또 어린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차단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은 뇌가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인 그런 능력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앞쪽에 있는 기능을 많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알므로써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반부의 뇌하고 후반부의 뇌가 서로 균등하게 학습을 잘 해야지 전체적으로 학습을 잘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이제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줄 교수가 학습, 공부를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본분으로서 학습을 잘 시키려고 하면은 변화를 잘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 가지고 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그 개념을 잘 이용함으로써 학습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이 관여하는 뇌 부분은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능력이 이쪽으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한단 말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쪽에서 능력이 이쪽으로 퍼져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뱅뱅 돈다, 이제 그 말인데, 여기에 있는 능력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쪽의 능력이 이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선천적인 있는 능력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서 또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공부하고 자기 전문 분야나 기초적인 인간 됨됨이를 연마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성질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급 인간성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데이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걸 또 생각을 어떻게 잘해야지 그것이
생각을 잘하고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스트레스로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틈틈이 이런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 나가면은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뇌는 저기 추상화하고 활동, 운동 거기서 많이 이제 관여를 한다고. 그 뒤쪽에 머리 뒤쪽에 있는 이제 후두엽 또 축두엽 그런 데서는 이제 경험과 성찰 같은 것을 많이 이제 흡수하는 그런 분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균형 있게 동시에 발전시키고 또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균형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을 더 발전시키고 동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경험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무리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TV만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 뭐 저기 TV 바보라고 바보 상자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한 10년 20년 전에는 유행했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그게. 그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틈틈이 이건 깊이 있고 그런 이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그 요령을 조금 어느 정도 배우고 있으면은 막 응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안 하면은 결국은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너무 수동적이고 긍정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젊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양의 어린이 교육에서는 맨날 그냥 암기 교육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부모가 이야기한 거 듣고만 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육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 애들 이제 식탁 교육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너 저기 오늘 학교에 가서 질문 몇 개 했어.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 오늘 학교 가서 말썽 부리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그렇게 벌써 생각하는 그 태도나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뇌과학, 그러니까 뇌를 잘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핍박받은 유태인이 얼마나 자기들이 생활에 요령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런 것이 뭐 탈무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이 많이 터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 지금 딴 것은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편도체가 있습니다. 감정의 센터가 여기입니다. 근데 감정의 센터하고 장기 기억에 관여되는 이제 해마란 데가 있는데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학습 능력이나 여기에 있는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하고 기억은 항상 따라다녀요, 이게. 그 바로 앞부분은 이제 기저 구조라고 거기에는 이제 마약이 됐다든가 또는 이제 무슨 쾌락 같은 거 그런 게 관장하는 데가 이 앞쪽에 있단 말이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사고 전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 아주 중요하고 더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번 강의가 이제 본 강의가 좀 시간이 짧아졌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줄 교수가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학생은 자꾸 가르쳐도 몰라 그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의 의식구조나 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과거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에 관련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이 문거리가 그런 것이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걸 바로 캐치업을 바로 이제 수용을 잘해가 바로 이해를 잘한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뇌의 대뇌 피질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의 경험을 엮어서 기초로 해서 딴 부분에 있는 기억하고 연결을 한다 그 말은 변화를 한다 그 말이고 뇌 조직의 변화 그러니까 이미지가 됐든지 그 언어가 됐든지 그런 이해력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신경 세포가 달라진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단백질, 기억 단백질이 됐든지 기억 DNA가 됐든지 기억의 시냅스, 여기가 이제 그림이 이제 그거거든요. 보통 세포 하면 간세포가 되든 일반 이제 세포는 다 공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세포 핵이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이게 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세포질이라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아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 세포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신경 세포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핵이 있다고, 여기도 똑같이. 근데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은 이게 줄기,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쳐난 것이 이제 신경 세포에, 이게 신경 세포죠. 이제 돌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많이 가지가 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세포가 하나 또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런 세포와 세포의 연결은 이게 돌기하고 서로 이제 맞부딪혀 가지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마나 이제 신경이 이렇게 많이 이제 가지가 많이 있고, 이게 한 가지 가지 돌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또 가지가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 신경타벌이 엄청나게 가지가 많아지면서 여기 점점점점점 보일란가 모르시겠지만 이 점점인 게 뭐냐 하면은 시냅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포하고 여기 세포의 예를 들어서 여기 세포의 줄기가 여기고 이 세포의 신경세포의 줄기 돌기가 이렇게 맞부딪히는데 이런 것이 점점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걸 확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가지하고 이쪽에 있는 세포하고 만나는 지점, 연결점. 여기가 시냅스라고. 시냅스.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되어 있다든가 그것을 잘 이해한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시냅스가 두꺼워져요. 커지고. 그리고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 자꾸 자극을 받으면 또 커지고 굵어지고 이게 또 가지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기억이라고 지금 물리학적으로 또는 생화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은 뭐냐? 학습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다. 물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정신은 물체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 어떻게 물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 학습이나 배우는 것이 아는 게 내 속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기억하는 물체다. 정신적인 물체가 시납스고, 시납스가 모양의 변화가 가지가 많이 뻗쳐 있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인슈타인 머리는 이게 많은지도 모르죠. 아인슈타인이가 그 분석적이고 모든 것이 앞쪽에 있는 이런 시납스가 엄청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내 사이즈가 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현미경적으로, 전자현미경적으로 이게 가지가 많이 생긴다든가, 또는 시냅스가 많이 두꺼워지다든가, 이 망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엉켜 붙어 가지고 이게 가지를 많이 친 이 자체가 창의력이 나오고 4차 산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아마 이쪽보다도 감정적인 거랄지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뇌의 기능을 더 발전시키고 차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태도가 되고, 또 감정뿐만이 아니라 경험 같은 것도 풍부해 가지고, 이 경험이, 모든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올가매는 문고리가 돼 가지고 이게 거기서부터 연상이 돼 가지고 다른 이제 부분의 뇌에도 연결을 해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자체가 많이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적인 이제 설명하고 우리가 경험해서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의 폭이 좋고, 소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소통이라고 하면 말하고 말해서 통하는 것이 그 소통이 되지만은, 소통이라는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이제 눈이 깜박하는 거 뭐랄지, 그 느낌이랄지, 그 말소리의 톤이랄지, 목소리의 이제 강약이랄지, 그런 것은 이제 감정에 좀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도 저 친구는 말이야 감정이 굉장히 흔들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눈치챈다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서 소통이라고. 소통은 그 말로만 글씨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목소리의 강온, 또는 이제 진동 상태, 그런 것을 감지하는 것도, 또 움직이지 않는 비언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합쳐서 생각하면 소통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생각도 그냥 우리가 보통 버릇대라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하나씩 부분을 분석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 생각가 넓고 깊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립 서비스, 말로만 나오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고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소통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소통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학생은 사전에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기존에 자기가 원했던 거, 그런 것들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존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을 질문하고 소통을 하고 학습을 할 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딴 학생들은 잘 이해를 잘 하거든요.
그것은 뇌의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기억 단백질이 됐든지 기억 돌기가 어떻게 됐든지 시냅스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고, 신경세포망 또는 시냅스 연결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이다. 지식이다. 지식이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꼭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규명이 안 됐지만은, 어떻게 정신이 물체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물체로 생각을 하고, 이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라진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란 것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연결시킬 것을 이렇게 찾아야 하는 이제 탐구에 있어서 사고에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원리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수학 공식이 됐든지 뭐 그런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시냅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연결의 변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그 초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초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과학적이고 4차 산업에 걸맞는 뇌 구조가 발전되지 않느냐. 특히 인문학계 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기계 문명이 계속 경제나 기계 문명은 많이 발전되는데, 인문학계에서는 발전이 안 돼요. 뇌 자신이 굉장히 이게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그런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또 강의가 나오겠지만은, 여튼 시납스는 그 변화에 강하게 변화가 되느냐, 약하게 있느냐, 또는 별로 가지가 자꾸 처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침묵하고 있는 뇌세포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기가 가지가 많이 처졌다, 그 말은 회로가 많이 발전됐다. 기억이 용량이 많아진다. 능력이 많아진다. 그것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또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강의는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분야,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4차 산업이나 창조력이나 그런 두뇌 싸움에서, 그것이 인문학이 됐든지 기계 문명이 됐든지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앞쪽에 있는 뇌를 많이 발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경험, 그 뒤쪽에 있는 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축두엽에 있는 이제 성찰의 능력이 있다든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시냅스 연결이랄지 변화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다음 강의는 이제 이 경험 중에서도 특히 감각에 의해서 어떻게 학습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습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찰, 통합을 잘 함으로써 경험을 통합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우리 뇌의 환경을 또는 상황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다시 이야기하면 다음 강의에는 학습과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통합, 성찰, 경험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변화를 쉽게 하고, 변화를 하면 공부도 즐겁게 되고 인생도, 이게 자기가 이것은 이제 몰입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면은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역시 조금 자기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좀 긍정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러면서 쉽게 변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빨리 창출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작동 원리랄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 너무나 이제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26강을 이어서 시작하겠는데, 강론 중에서 내장이란 무엇인가 두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버르장머리와 소갈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 뇌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약체질에서 내장머리로 가자. 근데 좀 재미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26강에서 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장머리라는 것은 버릇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버릇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ehavior. 근데 이제 일본이 자아자부심이랄지 또 정신문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했죠. 아무래도 거기는 100년 전에 벌써 자아자부심의 학문이 시작한 7, 80년 전부터서 이걸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일본인의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미나미 히로시가 저술한 일본 자아, 일본인론,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버르장머리에서 이제 영어의 이제 behavior라는 예를 들어서 아마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행동 습성, 그게 제일 맞을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어휘가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심리학에서 행동 심리가 있는데, 행동이라는 것을 behavior를 행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냥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 뭐 연구소, 어디 대학교 심리학과 교실에 행동연구소, 예를 들면 행동이란 말이 좀 액션이란 말인데,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근데 behavior하고는 좀 액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오용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오용을 하는데, 지금 뭐 확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일본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고등학교 교과가 일본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다 지워버리고 순 우리말로 이제 고치자,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는 결국 모든 이제 문화의식을 흡수하면서 더 발달하고, 나는 문화에 관한 혼동기의 아주 유명한 학자, 혼동기의 문화작품, 혼동기에 창조적인 여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수선하고 말이죠.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태평성대가 되면 말이죠, 머리가 발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뒤죽박죽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뇌도 발전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구한말에 노론 소론 싸우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견이 달리한 것이 대립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서로 상처를 많이 안 주는 한에서는 또 괜찮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그러잖아. 지금 여당이 뭐 30년인가 40년이니까 그동안 계속 한 당이 유지를 하니까 너무나 생각 사고가 경직돼 있고 말랑말랑하질 않아요.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거기에 이제 나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융통성 있는 이제 뇌가 아니고 굳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비해서 우리 뇌 구조는 상당히 말랑말랑한 편이죠. 그러니까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튈 수가 있다고, 또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일본보다 훨씬 좀 뒤떨어졌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이제 소갈머리가 없다, 있다. 마음에 의지가 있다, 없다. 주체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내 정신 좀 봐. 신경질 머리 난다. 소갈챙이 없다. 싹스머리 없다. 이제 별정머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동 습성에 대한 거고, 소갈머리는 주체성, 마음의 정신, 대뇌의 마음과 정신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장머리가 있다 없다는 이제 내장 개념에 의해서 내장머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서양, 특히 미국에서 코미디언들이 있잖아요. 막 웃기는 거 있죠. 그런 사람 보면은 웃기는 사람들이 머리가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의 유의, 위트, 유머 그런 감각이 많이 있어서 뇌, 말로 웃긴다고 청중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 푼수같이 조금 모자란 사람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머리가 아니라 행동 나타내는 코미디언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의식의 차이에 의해서 코미디언의 정신세계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문약 체질과 내장머리라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예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성인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는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서 한류라는 그 오리지널 멘탈리티, 그게 상당히 복합적인 한국의 좋은 의식구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하여튼 뭐가 됐든지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창조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달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술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은 데서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웃기는 게 이제 지혜적으로 웃기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미국의 코미디언들이 유태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어도 아주 고급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웃기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유태인은 여러 가지 이제 자유로운 환경에서 많이 자기의 포텐셜을 자꾸 발산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공상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 계급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약 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인문학 쪽에 선비들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사하고
일본이나 이제 뭐 딴 데도 서구에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 발전한 것은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닥다리 이제 체제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고 사회가 구조가 말이죠, 평등해지고, 그런 이제 의식 구조의 차이를 볼 수 있고, 근데 또 동시에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고급 문화인 이제 종교적인 성인들도 전부 다 동양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이제 파헤치고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증명하고 연구를 하는 데는 서양 논리적인 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발생이 동양에서도 나왔지만은 머리, 그러니까 내장, 그런 것은 이제 과학적인 관찰력이랄지 해부학을 한다든가 그런 실증적인 그런 과학이 동양은 아무리 봐도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리고 대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뇌간, 그러니까 이제 변형계 바로 밑에는 뇌간이 있죠. 뇌간에서는 동물적인 본능,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그걸 잘 컨트롤하는 것은 대뇌 피질에 있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판단적이고 또 양심적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 상부 뇌조직에 의해서 그 조직이 많이 발전했으면 통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성적으로나 화를 잘 낸다든가, 그 화를 잘 낸다고 짜증내고 그 자체가 자아 자부심이 아주 저조한 사람입니다. 다 책에 나와 있고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성숙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시끄러운 의식구조하고 조용한 의식구조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학자들도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서 이제 삭스머리가 논한 이유는 극단적인 자기 이기지, 돈밖에 모른다고 해서 은행과 불책임, 무책임하는 거. 은행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하는지 잘 몰라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김영삼 대통령 한국군 고친다고 할 때 그 말이 많이 맞습니다. 도덕 불감증. 그때서 정부에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약속과 책임을 지켜야지. 그걸로 인해서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수준이 낮고, 부정부패가 부정부패의 지수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삶의 질. 우리나라 사회적인 삶의 질이나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나 세계적인 기관에서 질이 자꾸 나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 국민소득은 자꾸 올라가는데, 삶의 질, 내내의 질, 대내의 질, 그게 자꾸 떨어지니까 서로 있는 사람도 각박해지고 싸움질만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갈머리가 있는 사람은 역시 자부심,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면도 다 있고, 특히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식 수준에 관한 한, 특히 지도층과 기득권자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그게 아주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득권자가 놓치지를 않으려고요. 기득권을. 그럼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보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공모하는
이제 기득권의 이제 확보란 말이에요. 편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안이 있고 고급스러운 사람이 될수록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해외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대한민국의 풍미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보다도 국가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회에 좋은 의식구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죠.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주는 기득권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 내의 속성이고 역사의 속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